자,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전 시간에 이어가지고 2016년도 원가 관리액의 공개 기출 문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 중 원가의 일반적인 특성이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하나요, 그죠? 일반적인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되네요. 자, 첫 번째,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요소만이 원가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경제적 가치에 따른 대응하는 희생이기 때문에 맞고, 발생한 제조 원가 중에서 기업의 수익 획득에 아직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자산으로, 획득에 사용된 것은 당연히 그죠? 비용으로 대응합니다. 비용으로 재무적 계산되기 도 맞고, 이 기업의 수익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단순히 구입하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수익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단순히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원가가 될 수 있다. 아닙니다. 이건 틀립니다. 예, 우리가 이제 경제적 가치의 희생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희생이 돼야 되죠. 단순히 구입한다는 만으로는 원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잘못된 것 같고, 원가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렇죠? 특정 목적이죠. 달성을 위한 경제적 자원의 그죠? 희생을 화폐 가치로 측정한 것. 가장 일반적 개념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오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가보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제조원가 명세표상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뭘로 접근하냐면 T계정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T계정법으로. T계정법에 의해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니까 단기 제품 제조원가의 정의는 말 그대로 이렇게 되죠, 그죠? T를 그려가지고 제공품 계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초가 될 것이고요. 기초가 될 것이고, 좀 약칭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세 가지가 단기 총 제조원가가 될 것이고, 기말이 될 거죠, 그죠? 여기가 바로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되겠습니다. 제조원가가 되겠다, 그죠? 지금 이제 물어보는 거는 지금 X, 얘를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제시하는 자료를 보고 취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공품부터 볼까요? 제공품. 기초가 이거, 기말은 그죠? 이렇게 되겠어요. 10,000원. 물론 월초 개념이겠지만, 10,000원. 그냥 8,000원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료의 매입액이 있고, 가공원가가 있습니다. 가공원가의 정의는 바로 직접 노후비와 제조 간접비가 뭔가 35,000원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적고, 우리는 결국은 요걸 구할 수만 있다라면, 요것만 구한다라면, 직접 재료비만 구한다라면 이걸 해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원재료는 어떻게 구합니까? 원재료 T를 딱 그려가지고, 자, 재료 기초가 얼마 있습니까? 5,000원 있었다, 그죠? 단계 매입한 거고. 매입한 거 24,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창고에 있었던 금액이 29,000원이 되죠, 그죠? 2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말에 보니까 12,000원이 된다. 이 의미는 그러면 투입한 양은 얼마가 되냐 하면요, 보시니까 17,000원 되겠습니까? 17,000원이 투입한 양이 되겠죠. 그럼 요 17,000원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됐다, 그죠? 17,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전부 다 합하면 결국 우리가 원가 나와지겠네요. 그러면 27,000원, 27,000원이고 27,000원이고 62,000원 되겠습니다. 62,000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합해가지고 54,000원 이렇게 하면요, X는 그 54,000원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T계정법으로 T계정 놓고 차분히 풀어내시면 되는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봤고요. 그 다음 문제 해볼까요? 세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제품 원가는 일반적으로 당시에는 자산으로 간주되는 제품의 원가를 의미하며 목적에 따라 광범위하게 해당이 된다. 자, 그런데 우리 회계 원칙하에서 외부 보고를 위한 작성 시 의미하는 제품의 원가의 범위는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죠? 뭐, 우리 연구개발 원가랄지, 디자인 원가랄지, 뭐, 유통 원가가 있지만, 우리 제품의 원가는 바로 생산 원가만을 국한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자, 다음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에 제조원가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러니까 제조원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조원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제품을 위한 희생이 돼야 되겠죠. 공장 생산, 제조, 이런 쪽에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품을 판매를 하는 영업사원은 판관비, 부기계, 유용자, 영업의 비용, 공장 가동에 따른 수도 강렬비, 3번이 제조원가가 되겠고, 환산이 영업 외적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가장 제조원가에 부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보죠. 자, 원가 배분은 공통 원가를 원가 대상에다가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이고, 다음은 원가 배분 기준 중 우리 합리적인 원가 배분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보존적인 것 같습니다. 인과관계 기준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최우선적으로 인과관계를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가볼게요. 자, 3일은 2개의 제조 부분과 1개의 보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단기 중 보조 부분에 발생한 변동원가는 100만원, 고정비는 60만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보조 부분에서 2개의 제조 부분에 용역을 공급할 때 각 제조 부분이 실제 사용한 거, 그 다음에 최대 사용한 시간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리고 얘는 제조 샵 2에 배부될 보조 부분의 원가는 얼마냐, 여기에 배부될 원가는 얼마냐, 이렇게 됩니다. 이중 배분율법을 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중 배분율법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단은 요거는 이제 최대 사용 기간으로 하는 거는 고정비를 배분하는 거고요. 실제 사용은 바로 변동비를 얘기합니다. 위쪽에 제시하는 자료에 보니까 변동비는 100만 원이 될 것이고 고정비는 60이 된다.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60을 어떻게 뿌려주냐 이죠. 비율을 보니까 이거는 그죠? 15분의 8 이렇게 될 것이고 얘의 비율은 15분의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는 8분의 4, 약분하면 8분의 4, 그 다음에 얘도 8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풀로 좀 다 해드릴게요. 고정비가 있고, 그죠? 이렇게 고정비가 있으니까 고정비부터 할까요? 변동비부터 할까? 고정비부터 할게요. 그냥 고정비 60만 원 있고, 그 다음에 변동비 100만 원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거를 지금 우리 보조 부분에 있는 원가를 제조 부분 2개에다가 지금 배분한다 이거잖아. 샵 1 부분, 샵 2 부분. 그럼 이걸 어떻게 배분하냐 이거잖아요. 이렇게 배분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변동비는 이렇게 배분한다 이거잖아요. 배분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죠. 바로 배분하는 기준이 바로 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고정비는 최대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우리 변동비는요,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니까 변동비는 8분의 4, 그리고 8분의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쪽은 15분의 8, 얘도 15분의 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60만을 그저 15분의 8 하면 곱하기 8 나누기 15 32만원 되겠네. 그럼 이거 배분하는 거면 32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28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28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는 반이니까 50만원, 5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50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시하는 자료 보니까 샵 2 부분에 배부될, 여기 배부될 요거랑 요거 샵 2 있잖아요. 요거 이 두 개는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네요. 그럼 두 개 합하면 78만원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공개기출문제 7번 가보겠습니다. 7번에 보면
우리 이제 두 가지의 그죠? 우리 제품의 종류가 있네요, 그죠? 여기 보니까 일반형 자전거도 있고 고급형 자전거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생산한 두 제품의 작업 원가표는 뭐 이렇게 지금 제시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챙겨야 될 거. 당연히 그죠? 여기에서 우리 개별 원가 계산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제조간접비 배부율이 되겠습니다. 총 제조간접비는요, 100만 원이라는 정보 이렇게 있고요. 3일은 실제 조업도에서 원가를 배부하고 있고 12월 한 달 동안에 생산한 일반형 자전거의 제조원가는 얼마냐? 일반형, 이걸 물어보는 거네요. 그죠? 이게 얼마냐? 여러분들이 어떤 거라도 개별원가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바로 배부율을 구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으면 일단은 첫 번째가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먼저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배부율. 배부율이 있다라면 찾아봐야 되고, 없으면요, 일단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 제조간접비는 100만 원이다, 이 말이죠, 그죠? 여기에 이제 배부 기준은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요. 그 배부 기준은 제조간접비는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대요. 그럼 직접 노동시간은 우리 회사에 지금 직접 노동이 5,000시간이 되겠습니다. 그죠? 요 금액이 이렇게 가겠죠, 그죠? 5,000시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직접 노동시간 1시간당 얼마가 되냐면 200원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200원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배부율 일단 구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원가 대상의 제조간접비를 배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일반이잖아요, 그죠? 제조원가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형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형 자전거고 여기에 보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그죠? 세 가지 합해가지고 투입한 원가 이렇게 해서 요 합계가 뭐야? 다 한 금액 요회가 바로 제조원가가 되겠죠, 그죠? 만든 원가가 되겠죠, 제조원가가 되겠습니다. X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직접 재료비는 일반형이 30만 원 되겠습니다. 직접 노비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직접 노동시간 1000시간인데 얘가 직접 노비가 결국은 100원이 되니까 그럼 1000원 곱하기 1000시간 곱하기 100원 더니까 10만원 되겠습니다. 그죠? 10만원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 제조간접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조간접비는 말 그대로 여기에 있어. 제조간접비 100만원 중에서 배부될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200원이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 배부 기준이 바로 직접 노동시간이잖아요. 1000시간 곱하기. 배부 요거 2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200원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20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다 합하면 결국은 X는요 60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일반형 자전거의 원가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취합하는 능력,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별원가 계산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먼저 구해가지고 적용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순차적으로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한번 보겠습니다.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 종류의 제품을 주문에 의해서 생산하거나 동종 제품을 일정 간격을 두고 비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한 원가 계산. 맞죠? 주문 생산이랄 이게 잘 맞고요. 금액도 좀 큰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기간이 긴 거, 제조기간이 긴 거. 각 제품별로 원가를 집계하기 때문에 제품의 직접 대응이 불가능한 제조간접비의 합리적 배부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도 맞고요. 자, 제조 과정에서 제품별로, 개별 제품별로 작성, 작업 원가표에 집계 된다, 그죠? 작업 원가를 집계하는 게 용이하고,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의 배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개별 원가 계산을 사용하면서 변동 원가 계산을 채택할 수 없다? 이거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 계산은 다양하게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변동원가 계산도 결합이 되고요. 전부원가 계산도 전부 다 변동원가 계산을 다 채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9번은 지금 여러분들 완성품 한산량을 구해서 단위당 원가가 200원이라면 기말제공품 완성도는 얼마냐? 이거 추론하는 문제겠나요? 약간 있잖아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종합원가 계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종합원가 계산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완성품 한산량을 구하지는 않고는 그죠?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성품 한산량을 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 방법이 도대체 어떤 방법인지 평균법인지 그죠? 선입선출법인지를 봐야 되는데 기초세용품이 없다고 하면 뭡니까? 무차별하니까 굳이 어떤 원가 흐름의 가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죠? 평균법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물량을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원가 흐름의 가정을 한번 봐야 되죠. 원가 흐름의 가정을 한번 봐야 되죠. 그래서 모든 제조원가는 공정 진척도에 따라 투입하는 걸 가정한다. 이 말의 의미는 재료비는 공정 초기,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가지고, 그죠? 걸쳐가지고 나는 가정이 없죠.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하고, 가공비는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해서 투입한다면 원가의 투입 시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원가 요소는 두 개로 볼 수 있지만 지금 이 경우는요, 모든 원가가 그죠?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해서 투입한다는 가정이니까 완성품 한산량을 두 개로 할 필요가 없고 하나로만 하신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요걸 가지고 완성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평균법은 완성하고 물량이 산출 물량이 기말 두 개로만 구분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단기 착출량이 완성이 800단위 이렇게 된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기초가 없고 1600단위니까 16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물량 흐름을 보면 기말도 80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1600개 되잖아요. 그죠? 그건 당연히 1위가 될 것이고 얘는요. 여기 바로 공정 완성 X를 물어보는 거네요. 그러면 완성품 한산량을 구해보겠습니다. 완성품 한산량을 구하면 이거는 800이 될 거고 얘는 모르지만 800X가 되겠습니다. 그럼 합하면 800 더하기 뭡니까? 800X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위당 원가를 이제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이 완성품 한산량 단위당 원가를 구해서 배분하지 않습니까? 한산량 단위당 원가는 800 더하기 800X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단기에 배분할 원가를 보니까 투입해야 될 원가가 24만이 되겠습니다. 24만. 그런데 그럼 이 원가가 지금 요 X를 알아야 되는데 원가 정보가 있네요. 그죠? 200원이다 이런 말이 있네요. 요 금액이 200원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요거는 16만 X 여기 16만 X는 16이니까 이쪽을 넘기면 이게 넘기면 8만을 빼면 8만원 되네요. 그죠? 8만원. 그럼 결국은 X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나누면 50%가 되겠다. 그죠? 0.5가 되겠다. 그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분하게 간추려가지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한번 같이 가보죠. 자, 10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을 그죠? 적용하며 있어가지고 우리 선입선출법하고 평균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찾네요. 그죠? 자, 평균법 적용하에 완성품 한산량은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한산량보다 크거나 같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평균법의 가정이 기초제공품의 물량이 단계에 다시 착수됐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항상 기초제공품이 있다면 선입선출법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맞고요. 두 번째, 평균법은 완성품 한산량 계산 시 기초제공품을 단계에 착수하는 것 가장 맞고
세 번째, 원재료 단가 산정 시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종합원가 계산에 적용 시에는 평균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죠? 평균법을 사용할 수 있고,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기초제공품이 없다고 하더라도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한산량 단위 원가를 구하는 방법이 이상이기 때문에 두 방법의 결과는 달라지겠다. 이게 틀렸다,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차이는 기초제공품의 완성도를 반영할 거냐 말 거냐의 차이죠, 그죠? 그래서 기초제공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다. 고전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우리 선입선출법 아에서 기말제공품을 구할 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제공품 원가는 당연히 뭡니까? 선입선출법에 기초제공품 원가는 당연히, 그죠? 우리 완성품 원가로 간다는 가정이잖아요. 그럼 단기 발생 원가는 어떻게 되냐면 단기 물량만 가지고 배분을 해야 되죠,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기초 물량에 대해서는요 반영하면 안 되니까 토탈 뭡니까? 단기 완성하고 요거가 전부 다 뭡니까? 토탈 금액이 되잖아요, 그죠? 요 금액에서 기초를 빼버리면 뭐 기초는 빠진 나머지를 가지고 배분해야 되죠. 당연히 기초 제공품을 뺀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배분하면 기말 제공품 원가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실제 원가 계산을 사용하던 3일이 새롭게 표준원가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원가 부서의 실무 담당자들이 표준원가 계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데 다음 중 올바르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실무 담당자는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 찾아봐라, 올바르지 않는 거 찾아봐라. 자, 강부장 볼게요. 우리 표준원가를 도입하면 차이 분석을 실시하게 될 것이고, 단계만 유용하며